안녕하세요.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목요급을 5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삼성 썬더스의 이원석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이원석 선수가 데뷔 이래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선수는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출 1순위로 서울 삼성에 데뷔를 했는데요. 높은 순위에 비해서 첫 세 시즌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기력도 그렇고 활약도 그렇고 좀 아쉬운 면이 많아서 좀 아쉬움을 많이 샀었는데, 자, 이번 시즌에는 데뷔 이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11.1점, 데뷔 이래 처음으로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야투율도 가장 높은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점 성공률이 무려 61.8%에 달하는데, 이원석 선수가 데뷔 이래 2점 성공률이 60%가 넘는 건 역시 이번 시즌이 처음입니다. 페인트 존에서의 야투 성공률 무려 70.3%입니다. 자, 이원석이 지난 3년 동안 다소 고전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 시즌에 어떻게 반등을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이 이원석을 이번 시즌에 반등시킨 가장 핵심적인 부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국 선수 코피 코번의 그래비티. 코번이 공을 잡으면 상대팀들은 더블팀 혹은 그에 준하는 수비를 무조건 실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이원석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이원석에게 더 적극적인 공격을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개막 후에도 이원석의 위치를 한 번 더 바꿔주면서 이원석이 가진 어떤 공격력을 좀 더 극대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삼성을 상대하는 팀들이 코번을 막기 위해서 더블팀을 가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선수가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냐? 상대팀들은 보통 이원석이나 차민석을 막는, 즉 삼성의 4번을 막는 선수가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의 코트에서는 5명의 선수 중에 이 4번 라인 이원석, 차민석이 가장 약한 어떤 샷 메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코번이 처음 왔던 지난 시즌부터 계속됐던 일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삼성은 이번 시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감독이 제시한 해법은 이겁니다. 이원석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개막 초반에는 탑에 두면서 이원석에게 적극적인 3점 시도를 권장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이 3점 성공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원석의 공격 위치를 덩커 스팟, 양쪽 코너의 안쪽에 짧은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두면서 페인트 존 어택을 하는, 예, 이런 쪽으로 공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개막 초반에 이원석이 탑에 자리를 많이 잡을 때도 이제 이원석은 덩커 스팟이나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기도 했고요. 그리고 덩커 스팟에 많이 자리를 잡는 최근에도 탑의 위치에 있을 때도 많고 그렇긴 한데, 빈도 자체가 개막 초반에는 탑이 좀 더 높았고 최근에는 덩커 스팟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덩커 스팟 다시 말씀드리면 베이스라인과 페인트 존의 세로선 사이에 그 이제 90도 직각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덩커 스팟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숏코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공을 잡으면은 미국에서는 덩크가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덩커 스팟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막 초반에 이원석이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나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원석의 위치를 보실까요? 탑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원석을 탑에 뒀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원석을 막는 수비수가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고, 이 부분을 이원석이 캐치앤슛으로 과감한 3점으로 공략하라는 것이 김우분 감독을 비롯한 삼성 코칭 스태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원석이 3점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신장 대비 슈팅력이 상당히 좋고 3점에 대한 어떤 감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자, 이 장면에서는 뭐 가스공사가 더블팀까지 가지는 않으면서 코번이 직접 슛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시즌 초반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의 공격 대형이 갖춰져 있는데, 자, 코번이 로우 포스트에 자리를 잡고 이승현과 자리 싸움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원석의 위치를 보십시오. 역시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원석을 막는 버튼이 오히려 헬프로 오면서 좀 턴오버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석을 체크하는 선수가 더블팀을 오도록 하는 것을 이제 유도를 해서 오히려 이원석이 탑에서 공격을 하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다만 이게 시즌 초반에 그렇게 잘 작동하진 않았어요. 첫 번째, 이원석의 3점 슛 메이킹 능력이 슈퍼문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팀들도 이걸 읽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버튼이 이제 이원석을 막는 수비수인데, 자, 코번에게 볼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더블팀으로 턴오버를 유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는 삼성이 어떤 식으로 수비를 바꿨냐? 자, 이 장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번이 로우포스트 볼을 잡는데 이원석이 애초에 반대편 베이스라인 쪽 가까이, 덩커 스팟에 가까이 위치해 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자, 코번에게 다시 볼이 들어가고, 자, 코번을 막기 위해서 이원석을 막던 타마요가 더블팀을 가니까 이원석이 완전히 손쉽게 오픈 찬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에서 코번에게 인바운드 패스를 하면서 코번의 포스트업이 세팅되는 장면인데, 이원석을 막는 타마요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베이스라인에서 코번에게 줬고 다시 리포스트 장면인데 더블팀을 가니까 이원석이 오픈이 되고 자연스럽게 덩크를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원석을 탑에 뒀다가 이제 최근에는 덩커 스팟으로 위치를 옮겨주면서 코번에게 이제 결국에는 더블팀을 가는 선수는 이원석을 막는 선수고, 그러면 이원석이 덩커 스팟에 있다가 림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림 근처에서 아주 좋은 질 좋은 슛 찬스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도 비슷한데 조금 이제 더 좋은 찬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정현이 코번에 넣고 이원석이, 그렇죠. 자, 이렇게 볼이 돌아가면서 찬스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장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석이 코번 앞에서 공간을 비워주고 반대 덩커 스팟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정현이 코번에게 엔트리 패스를 하죠. 자, 코번에게 볼이 들어가자마자 LG가 약속된 수비를 통해서 이원석을 막던 타마요가 이원석을 버려두고 코번에게 더블팀을 갑니다. 자, 이원석이 순간적으로 비는 상황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 사이드의 윙 쪽에서 이제 삼성의 다른 슈터를 견제하던 수비수가 이원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한 발 더 들어오고요. 코번이 이걸 보고 반대 윙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을 잡으면서 이제 LG가 로테이션 수비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삼성이 빠르게 볼을 공유하면서 이정현이 아주 좋은 슛 찬스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좀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원석의 덩커 스팟 위치 어떤 세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찬스를 얻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오펜스고요. 자, 웨지 스크린 걸어서 들어가고 코번이 잡고 이원석의 위치 보시면은 덩커 스팟에 와 있다가 페인트 존에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풋백 찬스를 얻게 되는 장면인데, 자, 느린 화면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오펜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성모가 코번을 위해서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자, 이 스크린을 웨지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자, 빅맨이 로포스트에서 자리를 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제3의 선수, 볼을 가지지 않은 제3의 선수가 빅맨을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주는 스크린을 웨지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자, NBA에서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팀 덩컨의 포스트업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스크린을 많이 활용했었고요. 그때부터 되게 유명해졌고 근래에서는 모든 농구팀들이 쓰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크린을 받은 코번이 포스트의 자리를 잡지 않고 이정현에게 가서 2대2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이제 2대2를 웨지 피켓놀이라고 부릅니다. 웨지 스크린에서 나온 피켓놀이라고 해서 웨지 피켓놀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번이 포스트에서 자리를 잡고 이정현이 엔트리 패스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원석이 반대 덩커 스팟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웨지 스크린이 이뤄진 이후에 이원석의 위치를 보면 반대편 덩커 스팟에 있고요. 자, 코번이 이제 자리를 잡고 볼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원석이 탑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덩커 스팟에 자리 잡고, 자, 이제 이원석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도와주는 거냐면, 만약에 이정현이 코번에게 바로 볼을 넣어주지 못하면은 상대 견제에 의해서 이원석이 탑으로 올라와서 볼을 받고 다리를 만들어서 코번에게 볼을 투입하는 약간 하이로우 형태의 어떤 찬스를 만들거나, 혹은 이원석이 바로 잡고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지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덩커 스팟에서 시작돼서 올라왔다가 코번에게 볼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페인트 존에 자리를 잡아버리죠. 자, 이원석을 막던 이제 장민국은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진 않고, 자, 이제 이원석과 코번의 중간 지점에 위치를 잡고, 자, 결국에는 더블팀을 가고, 결국에는 외곽에 있던 구탕을 막던 수비수가 이원석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원석이 페인트존에서 너무 좋은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번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점퍼로 더블팀을 공략을 하는데, 이게 에어볼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원석이 덩커 스팟에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페인트존에 자리 잡은 결과 공격 리바운드를 잡기에 아주 좋은 위치를 점유를 하면서 이렇게 풋백 득점 찬스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쉽게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원석이 덩커 스팟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이원석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2연승을 달렸다가 최근에 있었던 정관장전에서 정말 뼈아픈 대패를 당했었죠. 자, 그럼 정관장은 어떻게 수비를 했느냐? 자, 이원석의 덩커 스팟의 어떤 위치 세팅에 대해서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지 않고, 이원석을 막는 수비수가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지 않고 페인트존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면서 이원석의 덩커 스팟의 어떤 받아먹는 득점, 코번이 포스트업으로 페인트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 이 부분을 모두 견제하는 그런 식의 수비를 펼쳤는데요. 저희 한번 요거 장면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공격입니다. 자, 이렇게 또 공간을 비워주고요. 최현민이 반대로 움직여주고, 자, 이원석이 반대 덩커 스팟에 있다가 올라오죠. 하지만 찬스는 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코번에게 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래 이원석을 막던 이종현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자, 코번이 볼을 잡고 있는데, 자, 이원석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장면과 비슷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페인트 존 안에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인데, 이종현은 더블팀을 가지 않고 코번과 이원석의 딱 가운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코너맨을 막아야 됐던 수비수가, 자, 이원석을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페인트 존 가까이에 3명이 자리를 잡으면서 코번과 이원석의 리머텍을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코번이 포스트업을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고요. 자, 반대로 잘 내줬는데, 자, 가장 근거리에 있던 배병준, 구탕을 체크하던 배병준이 로테이션으로 와서 클로저 수비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서, 자, 이 찬스를 맞게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그래도 좋은 게 이원석이 결국에는 페인트존 안에 어떻게 보면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공격 리바운드 찬스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삼성이 이 경기에서는 정관장의 이렇게 준비된 수비를 뚫지는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삼성도 이 부분을 알았을 거고,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비를 만약에 다른 팀들이 똑같이 쓰면은 아마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또 이제 휴식기 통해서 아마 조절을 할 텐데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을 비워주고, 자, 이원석이 반대 덩커 스팟에 있다가 튀어 올라갔다가, 자, 코번에게 볼이 들어가니까, 자, 다시 돌아가면서 페인트 안에 딱 자리 잡죠. 자, 이종현은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지 않고 RA 구역, 반원 구역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면서 딱 좋은 형태의 어떤 지역 방어 형태의 수비만 형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 코너맨을 막아야 하는 정효근은 이원석과 계속 몸싸움을 해주면서 자, 코번과 이원석의 페인트존 점유를 정관장 수비수 3명이 막는 이런 형태의 수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코번도 찬스가 안 나고 자, 이원석도 찬스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자, 코번이 밀고 들어가서 이종현이 튀어나오니까 결국 반대 코너에 있던 선수가 윙으로 올라오니까 찬스가 자연스럽게 나죠. 정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병준이 로테이션을 오면서 클로즈아웃 수비를 해주고요. 다만 이원석과 코번이 페인트 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정관장 선수들과 몸싸움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미스샷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에게 좋은 어떤 리바운드 찬스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의 이원석 활용법이 시즌 초반과 현재 어떻게 달라졌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원석의 활약은 물론 이원석 개인의 어떤 자신감, 어떤 회복, 그리고 경기력 어떤 업그레이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코칭 스태프의 용의 주도한 이원석의 위치 조정을 통해서 이원석이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부분이 저는 꽤 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대 팀들이 이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고 정관장의 경우를 보면은 달라진 이원석의 위치, 어떤 덩커 스팟 위치 세팅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수비를 준비해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은 이런 이원석의 위치와 어떤 공격 형태에 대해서 상대가 준비해온 수비를 대응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경기 준비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목요크블의 이동환 기자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